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다이아 크리스탈 인사드릴게요. 우주 채널 기적 방송국입니다. 우리 기적 방송국에 오신 우리 우주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제가 힐링 보이스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우주님이 에너지를 보내는데 너는 힐링 보이스니까 힐링 보이스라고 얘기해 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힐링 보이스 다이아 크리스탈 인사드릴게요. 오늘은 2020년 7월 28일 화요일입니다. 벌써 화요일이라니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은요, The Love Code라는 책인데요. 알렉산더 로이드 지음, 신예경 옮김, 이정목 감수, 알키 출판사입니다. 이 책을 들고 있으면, 네, 망고를 들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색도 아름답고 책이 두툼하지만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책은요, 되게 특별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흐름을 뒤바꿔줄 중요한 책이고요. 내면의 두려움을 사랑으로 전환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하시죠? 네, 행복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환하게 보석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그 순간을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감사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77조 세포들이 우주의 빛과 에너지로 관통하는 나 자신이라서 따뜻하고 사랑스러워 감사합니다. 네,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당신의 소원이 무엇인가요? 지니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10초 안에 대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아마도 억만장자, 아니면 백만장자, 천만장자?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8천억? 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책에 보면 블루스 립튼 박사 아마 유명해서 잘 아실 거예요. 스탠퍼드 의과대학의 세포 생물학자로 재직했고 현재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신데요. 이분에 따르면 의지력을 발휘해서 자신이 원하는 삶과 건강, 성공을 만들어내기란 지극히 실현될 가능성이 적다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잠재의식, 즉 프로그래밍이 이루어지는 곳이 우리의 의지력이 자리한 곳에 비해 힘이 100만 배가 더 세기 때문입니다. 이 저자 알렉산더 로이드님의 친구 스탠퍼드 대학교 물리학자로 영화 우리가 알면 얼마나 할까에도 출연한 윌리엄 틸러 박사는 사적인 대화를 나누던 도중에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요즘은 어디를 가더라도 의식적 의도에 대해 이야기하더군. 하지만 무의식적 의도도 존재한다는 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지. 의식이 잠재의식과 맞붙으면 언제나 잠재의식이 승리하기 마련이거든.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무의식이 의식적 의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식조차 하지 못한다. 전화 걸기, 소파에 앉기,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느라 3시간이나 더 인터넷 하기 등 어떤 행동이든 무의식이 종일 이런 결정을 내린다. 그러면 기대감과 외적 환경을 기반으로 목표를 정하는 문제로 돌아가 보자. 만약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외적 환경이라면 당신은 즉석에서 만성적 스트레스에 시달릴 테고 목표의 달성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이 상태가 지속된다. 즉, 목표 자체가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실질적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뜻이다. 심지어 스트레스의 가시적 증상은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외적 환경을 인생 최대 목표로 삼을 경우에 그들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음 3가지 결과 중 하나를 겪게 되는데 언제나 원하던 외적 환경이나 목표를 달성하면 엄청난 기쁨을 느끼지만 그 기분은 일시적이다. 스트레스를 받은 채 사기가 오르다가 다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만성적인 상태에 바로 돌입하게 된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다 삶이 끝나는 순간에 가서야 이렇게 생각한다. 대체 그게 다 무슨 일이야? 내가 아끼는 한 친구는 베스트셀러를 목표로 집필하겠다는 꿈을 오랫동안 품어왔다.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그는 그 꿈에 대해 생각하거나 그 꿈을 위해 노력했다. 자, 막상 꿈을 이루고 나니 생각하던 것과는 너무 달라. 사실상 그는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고 건강에도 이상이 생겼다. 평생도록 꿈꾸던 목표를 실현시켰고 경제적으로도 한결 나아졌는데 말이다. 어째서 그럴까?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그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를 집필하겠다는 이 한 가지 목표를 이루고 나면 특정한 문제들이 사라지고 특정한 꿈이 실현되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기대가 실현되지 않자 예전에 느껴본 적 없는 공허함이 밀려 들어왔고 마음속엔 희망보다 공허함이 더 커졌다. 내가 상담하는 사람들 중에는 억만장자인 가수들과 프로 운동선수들, 남녀 배우들이 수두룩하다. 20명 중에 1명은 부유하고 유명할 뿐 아니라 진정으로 건강하고 행복하며 만족스럽게 살아가기도 한다. 반면에 나머지 19명은 다음 앨범도 수백만 장의 판매고를 올릴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일하느라 스트레스가 끝까지 차오른 나머지 성대가 망가지거나 히트곡을 더 이상 쓰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망상에 빠진다. 부유하고 유명한 동시에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끼는 이 보기 드문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들은 돈과 명예 때문에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것은 결코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이런 원칙들, 즉 내적 사랑과 진실이 어떤 최종 결과나 외적 환경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그 원칙을 터득하는 과정이 너무 무척이나 험난했다. 개중에는 알코올 중독, 약물 남용을 비롯해 각종 중독에 빠진 경우도 많다. 마지막으로 돈과 명예가 진정한 만족감을 안겨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연한 기회에 깨달았다. 그 지점에서 그들은 외적 환경에 집중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반대 방향으로 힘껏 내달린다. 돈과 명예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을 거예요. 그 때문에 거의 죽을 뻔했으니까요. 가끔은 그런 깨달음을 아직 얻지 못한 노인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외적 환경에 초점이 맞춰진 내면의 공포에 시달려 살고 있다. 어쩌면 자신들이 받은 트로피와 업적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금은 엄청난 부자일 수도 있고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 그들이 치유되는 과정은 정말이지 놀라운 그 자체다. 물론 그들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온 세월 속에 선택한 것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다. 이 책을 펼친 당신은 그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인생을 마무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책에 제시된 단계별 과정을 시작한 지 40일이 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고 만족한 가운데 최상의 성취를 이루는 진정한 성공에 이르게 된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외적 환경은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오답이 될 수밖에 없다. 아주 최근에 발표된 다른 연구들에 따르면 피험자들이 이미 믿고 있는 진실한 확언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켰다고 한다. 중요한 점은 이 진술들이 세 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하느냐는 것이지 확언이라고 불리는지 쟁점은 아니다. 진실한 믿음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마치 땅에서 20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찾아내듯이 우연히 발견되는데 대수학 문제를 푸는 것보다 땅 위에서 20달러짜리 지폐를 발견하는 일에 보다 가깝다는 것이다. 온전한 진실을 마음과 정신에 쏟아붓고 사랑을 적용하면서 마치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결과로 인해 편견을 갖지 않도록 노력한다면 결국은 자신도 믿음을 갖게 되었음을 알아차린다. 당신은 그 상황을 보고 느끼며 맛본다. 무엇보다 깨닫는다. 잠재의식의 바이러스를 제거해야 하는 이유는 바이러스는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일단 그 바이러스들을 제거하고 나면 양심이라는 말로 더 알려진 진실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통합하는 내장형 기제를 갖게 된다. 이 기제는 영적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데 당신의 양심은 있는 그대로의 진짜 진실에 응답하고 사랑하도록 사전에 프로그램되어 있고 최신 버전으로 끊임없이 업데이트된다.
남성들과 여성들의 뇌는 태생적으로 다르게 만들어졌는데 결혼 생활 초기에 부부 동반 외출을 할 때면 운전은 언제나 내 몫이었다. 우리가 어디론가 갈 때마다 나는 다른 차 뒤로 여유 있게 차를 세웠지만 호프는 매번 잔뜩 긴장해서 계기판에 실제로 손을 얹고 이렇게 소리쳤다. 알렉스! 실제로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이런 식의 비상 상황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자 나는 슬슬 짜증이 났다. 우리는 이 문제로 언쟁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는데 별일 아니었지만 우리 마음속에 감정의 가시가 돋아난 것만 같았다. 그러고 나서 나는 남성과 여성의 거리 감각이 물리적으로나 유전적으로 다르다는 내용의 연구 논문을 읽게 되었다. 호프와 나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던 바로 그 문제, 그것은 저자가 책에서 사용한 사례는 운전과 정지에 관한 것이었다. 이 글을 읽자마자 호프와 나는 이해하게 되었고 그 뒤로부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퍼즐에 빠진 한 조각을 마침내 이해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면 그 즉시 힘들이지 않고도 새로운 방식으로 진실을 믿게 된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역들에 대단히 명쾌하고 의도적인 목표들을 가지고 있다 해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의지력으로 성취되는 외적 환경에 중심을 두는 경향이 있다. 이는 심각하게 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본질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100만 달러짜리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다. 어떻게 우리는 자신을 망치지 않고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목표들을 설정할 수 있을까? 나를 찾은 내담자 중에 이 한 명에게 이 질문이 문자 그대로 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었다. 몇 해 전에 한 신사가 몇 가지 건강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나를 찾아왔는데 그 문제들이 치유되고 나자 다시 연락을 취해와서 내가 다른 문제도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는 저기 선생님, 지난 10년 동안 한 가지 목표를 세웠지만 결코 달성하지 못했는데 선생님이 그런 문제도 다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저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그에게 자세히 설명해 보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을 아주 작은 마을의 최대 토건업자 중 한 명이라고 소개했다. 10년 동안 그의 목표는 1년 안에 100만 달러를 버는 것이었다. 회사의 총 수익이 아니라 수중에 100만 달러를 갖고 싶다는 말이었고 그 후 10년간에 그가 벌어들인 최대 수익은 목표의 절반가량이었다. 여전히 큰 액수는 했지만 거기에 만족하고 즐기는 대신 그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끝없는 좌절감을 맛보았다. 이 신사는 일주일에 80시간을 일을 했고 직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긴 근무 시간을 요구했으며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잦았다. 그는 예민하고 신랄한 말본세로 유명했고 일을 쉽게 하려고 절차나 원칙을 무시했다. 토건업계에서 그리 좋은 평판을 얻지 못했고 그가 맺은 인간관계는 하나같이 위태로웠고 몇 해 동안 건강은 나날이 나빠져만 갔다. 나를 찾아온 애초의 목적도 건강 때문이었다. 저에게 자세히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 돈으로 뭘 하실 겁니까? 그 돈이 선생님의 삶에서 무엇을 변화시켜 줄까요? 그는 아무 문제 없이 대답했다. 지난 10년 동안 마음의 스크린으로 그 영화를 계속 보아왔기 때문이다. 그는 온 동네가 다 내려다 보이는 언덕 꼭대기에 대저택을 구입하고 싶었다. 물론 빨간색 스포츠카도. 그런 다음에 초호화, 골프 여행을 비롯해 이런 질문을 받으면 흔히들 이야기하는 온갖 위안거리를 거론해댔다. 언덕 위에 집과 빨간 스포츠카를 갖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내가 묻자 그는 이렇게 하면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여주고 그들의 부러움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의 목표에 전면적인 진단이 내려졌다. 이 과정이 끝나고 나자 그의 성공 욕구, 나중에 정의를 내리겠지만 성공 목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다음 해에 100만 달러를 벌되 그 돈을 바람직하고 건강하며 균형 잡힌 일들에 사용하게 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을 기반으로 돈을 쓰는 것이었다. 그의 목표는 사랑으로 하여금 지금 이 순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사랑, 근원, 신에게 100만 달러짜리 결과를 계속 넘겨주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적 문제들을 먼저 디프로그램하고 리프로그램해야만 했다. 그런 다음에 욕구가 이끄는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목표를 수행해낼 수 있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는 디프로그램과 리프로그램을 막 시작한 참이었고 그야말로 하기 싫어서 발버둥을 치고 있었다. 그의 말은 정확히 다음과 같았다. 그 프로그램은 아마 절대로 효과가 없을 거예요. 제 건강 문제를 고쳐주시기만 않았어도 선생님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반년 뒤에 그 토건업자에게 전화를 받았다. 어찌 보면 유난히 눈에 띄는 목소리였는데 나는 그가 신분을 밝히고 나서야 비로소 알아차렸다. 그의 첫 마디는 저기요 선생님, 저 기억나시죠? 선생님이 미쳤다고 생각한 스트레스에 지친 토건업자 말이에요. 나는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종종 궁금해하면서 그를 위해 몇 번 기도를 했었다. 글쎄요. 선생님, 우리가 합의한 사항을 정확히 지켰지만 그 다음에 100만 달러를 번 건 아니었어요. 150만 달러 이상을 벌었어요. 그리고 올해 그보다 훨씬 많이 벌기 위해 일이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감이 잡히지 않네요. 마치 마법 같았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수월한 해였어요. 어휴, 대견해라. 그리고 나서 사실상 인생의 모든 것이 변화했다고 말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인간관계는 지극히 원만했고 동네에서의 평판도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제 그에게 일을 맡기고 싶어하는 사람이 줄을 설 지경이었다. 우선 몇 가지 용어부터 정리해보면 첫 번째 용어는 욕구다 또는 희망이다. 성공을 낳는 욕구는 4가지 기준을 충족하는데 욕구는 반드시 진실을 기반으로 해야 하고 반드시 사랑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욕구는 성공의 최종 목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욕구는 일반적으로 미래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목표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성공으로 데려가는 목표라면 1. 목표는 반드시 진실을 기반으로 해야 하고 2. 반드시 사랑의 기반으로 해야 하고 3. 목표는 100% 통제되어야 합니다. 목표는 지금 이 순간 실행됩니다. 자, 최근에 들어서 청사진이 성공보다 실패를 야기하는 게 입증되었습니다. 당신의 영적 마음에 성공 프로그래밍이 이미 입력되지 않은 이상 의지력만으로는 영적 마음의 프로그래밍에 저항하는 것은 성공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해요. 무의식이 100만 배 더 강하기 때문이고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내적인 공포 기억을 기반으로 실패의 프로그래밍을 입력하는 인간 하드 드라이브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 언제나 보이는 것의 원인인 법입니다. 기대는 행복을 제거합니다. 의지력만으로는 우리가 갈망하는 삶을 결코 가질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을 담아 현재에 충실하게 살기 위해 의지력을 이용하려고 오랫동안 노력했지만 도저히 성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책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외적으로 그렇게 하는 척이지만 내적으로는 사실 엉망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문제가 너무 엄청나거나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룬 성공과 비교하며 자신이 어딘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고민했을 법도 합니다. 나도 변화의 깨달음을 경험하고 3가지 방법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확실히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아닙니다. 언제나 내면이 외면을 만들어내는 법이지 그 반대의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가장 원하는 것은 결코 외적 환경이 아닙니다. 언제나 사랑과 기쁨, 평화의 내적 상태입니다. 내가 얻게 되는 이득, 사랑,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이라 부르며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것은 겉으로는 사랑처럼 보일 때가 많지만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생각하는 외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주위 사정을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정말로 건전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그렇게 만든 외적 환경은 장기적으로 결코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두려움과 불완전한 프로그래밍에 힘입은 의지력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성공시킬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당신에게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남길 뿐입니다. 사랑과 기쁨, 평화의 내적 상태는 언제
거의 언제나 효과가 있는 삶과 성공을 위한 기적적이고 신성한 동력원입니다. 다음 30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외부의 물리적 결과와 상황을 포기한다면 당신이 아무리 허황된 꿈을 꾼다 해도 그 이상의 성공과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무조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읽어온 책 중에서 3가지 중에 손꼽는 책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 책 너무 좋습니다. 그냥 뇌에서 이 사랑이라는 옥시토신이 계속 이렇게 분비되고 있는데, 문제는 사랑이 계속 솟아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싶습니다. 네, 여기 책에는요, 이 프로그램, 제가 여태까지 가져왔던 공포나 두려움, 이런 것들은 제가 아니죠. 저 자신이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엄마에게 받았을 수도 있고 아버지에게 받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경험했던 것,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없애고 다시 리프로그래밍 작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의 영적 마음이, 그리고 기술을 적어도 2가지 방식으로 통제할 수 있다 합니다. 첫째로, 당신은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사랑의 파장을 맞추고 빛과 사랑만을 경험하고 받고 보내겠다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적 상태에 우리가 목표를 초점을 맞추게 되면 외부 상태가 달라지니까 이 책 핵 강추합니다. 러브 코드였습니다. 우리 우주님들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 우주님들 마음속에 24시간 사랑과 축복, 감사, 그리고 빛으로 가득 차길 기원드립니다. 사랑합니다.